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영어 문장 이렇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문장들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말로 하려고 하면 이게 애매하게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문장들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 like reading books. I like reading books. 자, 가장 먼저 주어 동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해. I like. I like.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엇을 좋아하는지만 찾으면 되는데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책을 읽다는 read books.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동사 다음에 ing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지 나는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I like reading books가 되는 거죠. 만약 I like read books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한 문장의 동사는 한 번밖에 등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거를 ing로 바꿔서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표현을 사용해서 나중에 취미가 뭐야 라고 할 때 I like reading books.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찾고 추가 느낌 하나씩 하나씩 덩어리별로 찾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영어 문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제가 10문장 준비했거든요. 정말 쉽고 친절하게 천천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하고 있죠. 친구가 놀러 오거나 아는 사람이 놀러 올 때 그냥 앉아있기 그렇잖아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이것은요, 물어보는 건데 뭐뭐를 원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do you want가 있는데요. do you want는 친구끼리 좀 편하게 쓰는 거라면 좀 더 격식이 있고 공손한 느낌이 바로 would you like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다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명사 표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coffee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액체로 이루어진 것들은 이렇게 담아주는 것들을 함께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커피가 아니라 커피 한 잔이라고 해서 a cup of coffee 이렇게 해줬죠. 자, 그래서 원하세요? Would you like 커피 한 잔? A cup of coffee. 직역하면 커피 한 잔 원하시는가요? 있지만 이거는 평상시에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괜찮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느낌, 커피를 권할 때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완벽하게 한국어 문장을 번역한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결시켜 두시면 나중에 말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일이 언제예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게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일단 내가 물어보는데 언제인지 물어본다. 그러면 문장 가장 먼저 when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when. 그리고 뭐가 궁금한 거죠? 생일이 언제인지죠. 그래서 when is your birthday가 되는데요. 보통 어떤 동작이 들어갈 때 그럴 때는 일반 동사로 뭐 do you play, do you go 이런 식으로 do you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생일이 뭐 다르게 뭐 행동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생일이 언제 있는지 그 상태를 궁금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is를 넣었습니다. When is your birthday? 비슷한 표현으로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게 있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무엇이니까 what이 등장했고요. 이번에는 언제니까 when이 등장한 겁니다.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요? 한참을 찾았는데 없었던 겁니다. 갈 데가 없는데 너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last night? Where were you last night?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어디라고 하면 where, 언제는 when, 어디는 where. 그리고 너가 어디 있었는지 그 상태를 묻고 있죠. 여기서도 비동사인데요. 대신 이 현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젯밤이라는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are의 과거형 were를 사용했습니다.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이렇게 한국어 떠올리고 영어 바로 나올 수 있게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last night은 어젯밤이 됩니다. 보통 이런 시간, 정보, 장소 같은 건 뒤로 빼주시면 돼요. Where were you? 어디 있었어? Last night. 어젯밤에. 거꾸로 해볼까요? 어디 있었어는 Where were you? 어젯밤은 last night. Where were you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책 좀 빌릴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책이 지금 봐야 되는데 나한테 없고 상대방한테 있어요. 그러면 Can I borrow your book? 이렇게 됩니다. 만약 내가 돈을 주고 빌린다라고 하면 rent를 사용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친구들한테 그냥 잠깐 빌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땐 borrow를 사용합니다. 보통 빌려주는 거 이거는 lend라고 하고요. 빌려오는 거를 borrow라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요. 빌려오는 거 손동작을 상대방에서 나한테 이렇게 오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borrow.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를 가진 can I와 함께 사용해서 Can I borrow your book? Can I borrow your book?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한국에 와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 처음 만나면 뭐 얘기할 게 딱히 많이 없잖아요. Hi, hello, where are you from? What is your name? 보통 이 정도에서 멈추고 그러는데요. 거기다 추천하는 제가 질문 바로 이겁니다. Have you ever been to Korea? 한국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패턴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현재 완료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해본 경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ever는 강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 어디에 와본 적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Have you ever been to 한국이면 Korea 혹은 내가 뭐 뉴욕에 갔는데 그거를 뭐 약간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물어본다면 Have you ever been to New York? 혹은 서울에 와본 적 있냐? Have you ever been to Seoul? 이런 식으로 나라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질문이고요. 할 말 없을 때는 공통점 찾는 게 최고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쭉 패턴 외워주시고 나라 이름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관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괜히 막 지나친 관심과 오지랖이 부담스러울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It's none of your business. 상당히 공격적인 문장이고요. 뭐 걱정하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 정말 귀찮고 짜증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너의 일이 아니다. It's none 아닌데 of your business. 너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일이 아니니까 상관 마, 절로 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에요. 이거를 뭐 격식 있는 자리 혹은 뭐 친한 친구한테 괜찮아, 상관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상관하지 마. 진짜 네 일 아니니까 절로 가. 워이. 이런 느낌으로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none of your business. 아주 인상을 팍 찌푸리면서 얘기하면 그 느낌이 더 잘 살아날 겁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당신에게 많이 신세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이 신세를 진 겁니다. 그럴 때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그래서 어떡해요. 너무 많이 신세진 것 같아요. I feel like I owe you a lot.
owe 이거는 어떤 빚지거나 마음의 빚을 지다라고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I owe you. 너에게 빚졌다. A lot. 많이. 이 상황에서는 신세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I owe you a lot. 그런데 그런 걸 좀 느낀 겁니다. 그럴 때는 I feel lik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앞에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I'm sure 이러면 저는 확신해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여기 나온 것과 같이 I feel like 하면 뭐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느껴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원어민이 자주 쓰는 것들 제가 한 번씩 준비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만나고 또 만나면서 이 느낌을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고 나중에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요. 뭐뭐인 것 같아요. I feel like. 한 번 더요. I feel like. 당신에게는 제가 많이 신세진 것 같네요. I feel like I owe you a lot. 한 번 더요. I feel like I owe you a lo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예쁘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능력을 보면 정말 이 공감 지능이 높고 그 다음에 너무 똑똑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It's nice of you to say so. It's nice of you to say so.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Nice, 이거는 괜찮은 사람 혹은 그런 상황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죠. It's nice of you까지 하면 당신이 나이스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It's nice of you. 당신 너무 멋져요. 괜찮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우리 to 동사를 넣어줄 건데요. 문장을 길게 만들면서 추가 느낌 주기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 나이스하다가 아니라 to say so.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너무 나이스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칭찬할 땐 It's nice of you. It's nice of you. 그런데 상대방이 무엇을 한 거를 칭찬한다. 그러면 to를 사용해서 to 동사입니다. It's nice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It's nice of you to say so. 이렇게 되죠. 그리고 9번째는 내일 뭐 할 계획이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지인들한테 물어보기 좋은 표현이고요. 이럴 때는 이 표현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로 plans 이겁니다. plan이 아닙니다.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plans라고 하면 어디 친구들 만나러 가고 아니면 일 보러 가고 이런 것들 막 체계적인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할 계획이야. 이 정도 느낌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are your plans? 무엇이 너의 계획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for를 사용해서 언제인지 말해줄 수도 있어요. For tomorrow. 내일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일 뭐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가볍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원어민들이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라고 하면 내일 내가 특별히 계획 같은 거 엄청 세운 건 없는데가 아니라 그냥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식당을 발견해서 브런치 한번 먹으러 가려고요. 이 정도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내일 뭐 할 계획이에요? 다시 한번 더요.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What are your plans for tomorrow?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숙제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숙제를 계속해서 내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해서 쭉 추적하고 따라가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I try to keep up with my homework.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일단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나눠볼게요. I try to까지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는 거. I try to. I try to.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돼요. I try to. I try to.
이미지 떠올리면서 영어로 얘기해보고 떠올리면서 영어로 얘기해보고 이게 지금 한번 해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 하나씩 늘어갈 겁니다. 절대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시면 안 돼요. 입으로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keep up with 다음에 어떤 대상을 넣을 건데요. keep up with my homework. 그러면 그 숙제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열심히 하고 따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keep up with my homework. 저희 숙제는 뭐죠? 네, 사실 저희 숙제는 막 엄청난 숙제는 없고요. 첫 번째는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거.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이나 저녁에 자투리 시간에 딱 틀어서 듣고 따라해보는 거. 뭐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그냥 중얼중얼 어색하게나마 따라해보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희 미니멀 영어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뭐 산책할 때,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설거지할 때 이럴 때 가볍게 틀어놓기만 해도 괜찮아요. 제가 최대한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문장 한번 써보고 말해보는 거. 이거는 여력이 되면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숙제를 따라가려고 노력한다. 뭐라고 하면 되죠? I try to keep up with my homework. I try to keep up with my homework. 그렇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는 문장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저는 보통 아침에 헬스장에 가요. 이런 문장들을 3초 안에 얘기할 수 없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만드는 연습을 하잖아요. 나중에 꼭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살짝 떨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go to the gym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I usually go to the gym. 이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나는 가다라고 하면 I go 이렇게 끝나겠지만 그냥 I go가 아니라 중간에 usually를 붙여서 보통 가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항상이 뭐 90%에서 100% 된다면 이거는 한 6,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I usually 그 다음에 go to the gym 헬스장에 가다.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다라고 하면 go to the gym. 영화를 보러 가다라고 하면 go to the movies.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덩어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씩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문장의 절반이 완성이 되는데요. I usually go to the gym. 저는 보통 헬스장에 갑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걸 덧붙여 주시면 좋거든요. 아침에 라고 해서 in the morning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보통 헬스장에 가요. I usually go to the gym. 아침에 말이죠. in the morning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찾아가시면 긴 문장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10문장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야, 금요일이다 라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은 영어로 Thank God it's Fri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TGIF 앞글자만 따서 이 패밀리 레스토랑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네, 제가 전혀 못 보다가 며칠 전에 제가 김포 롯데몰에 가니까 이 레스토랑을 딱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TGIF 이게 뭐의 줄임말이죠? Thank God.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It's Friday. 금요일이네요. 네, 금, 토, 일 우리 놀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굉장히 좋은 날이라고 기억되죠. 그래서 야, 금요일이다. 이거는요. Thank God it's Friday. 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오늘 말고 금요일 되면 이 표현 꼭 한번 써보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Thank God it's Friday.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가보겠는데요.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헤어질 때 너무 좋은 사람이면 우리 잘 가라고 한 다음에 우리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렇게 인사를 덧붙이는데요. 영어로 하면 Let's keep in touch. Let's keep in touch. 이렇게 합니다.
let. 이거는 제안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Let's go. 우리 가자. Let's go to the gym. 우리 헬스장에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던 거를 섞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keep in touch. 뭔가 접촉하는 상태를 쭉 유지하는 거. 연락하고 지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적으로 외워서 써먹어 주시면 돼요. Let's keep in touch. 한 번 더 해볼까요? Let's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운을 빌어줘요 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 Wish me luck. Wish me luck. 두 글자 혹은 세 글자로 된 짧은 문장들은요. 그대로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Thank you. 이렇게 한 글자씩 하지 않고 Thank you. 바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의미단위라고 생각하고 Wish me luck. 나한테 빌어줘요. 행운을. 이렇게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부터 나오는 것들은 여기다가 강세를 주시면 좋습니다. Wish me luck. Wish me luck.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I couldn't agree more. I couldn't agree more. 진짜 100% 이상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고요. 그냥 I agree.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저 동의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동의한다. 그러면 I couldn't agree. 동의할 수 없습니다. more. 더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난 이미 100%를 꽉 채워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없어. 나 진짜 이거는 무조건 동의해. 이런 의미로 아주 강조하면서 쓰는 표현입니다. I couldn't agree more. 정말 동의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 couldn't agree more.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말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t was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그것은 뭐뭐였습니다. It was. is라고 하면 현재고요. was라고 하면 과거가 되겠죠.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해서 nothing을 더해서 it was nothing. It was nothing.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요 라고 해서 끝에 really를 붙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It was nothing really. It was nothing really. 정말 별것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표현은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 물어봐도 될까요? ask. 입을 좀 크게 벌린 다음에 약간 짜내는 느낌으로 ask 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과는 apple. 물어보다 ask. 같은 S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신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Can I ask you? 뭐를 물어보죠? A question. 질문 하나를 물어본다고 하고 있죠.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완성됩니다. 일곱 번째 표현은요. 저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처음 들어볼 때 너 이거 들어본 적 없어? 진짜 없어.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볼게요.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조금 천천히 해봤는데요. have pp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뤄지는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들어본 적이 없어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have heard 이렇게 have pp 형태로 사용됐고요. 부정은 have에다가 not을 붙여도 괜찮지만 더 강조하고 싶다면 never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I have never heard. I have never heard. 여기까지 주어 동사고요. 어떤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죠?
anything like this. 어떠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like this. 이것과 같은 어떤 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anything like this. 여기서 like는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이라고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한 번 더 해볼게요. I have never heard anything like this. 저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 문장은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It's not 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이렇게 됩니다. It's not like 이걸 사용해서 아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I'm an expert.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에이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It's not like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It's not like I'm an expert. 에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에이 전문가나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이 그런 것들 느낌이 or anything으로 줄 수 있어요. It's not 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아이 전문가나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It's not like I'm an expert or anything.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보면 어떨까 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영어로 가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at new restaurant. 자, 이번에도 약간 패턴처럼 사용하는 문장이고요. I thought maybe 여기까지 보면 나는 생각했다. 아마도 we could 우리가 뭐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I thought maybe we could 여기까지 쭉 해서 뭐뭐면 어떨까 하는데 그냥 가자. 야 우리 가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서 말하는 느낌입니다. 아마 우리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느낌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약간 애매한 듯한 말투로 해보시면 더 좋아요. 뭐 어떨까 해서 I thought maybe we could 뭘 해보죠? Try that new restaurant 새로운 레스토랑을 try 하자고 얘기하고 있죠. try는 시도하다 뭔가 음식을 한번 먹어보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거나 새로운 식당을 가보거나 여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의미가 살짝 뒤로 돌아서 뭐뭐 하면 어떨까 하는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한 번 더요. I thought maybe we could try the new restauran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장은요. 나도 그 영화 못 봤어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I haven't seen the movie either. 자, 여기서 나도 못 봤어. 이 느낌을 either 이걸로 주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단어가 나오는 게 많이 없거든요. 저도 이 단어가 사실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해서 예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지만 신경 써서 써보려고 하니까 입에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I haven't seen 여기도 현재 완료 부정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 I haven't seen that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못 봤어가 아니라 나도 그 영화 못 봤어. 너 못 봤어? 나도. 이런 느낌을 더할 때는 either 이 단어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 haven't seen that movie.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either 이거 꼭 붙여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I haven't seen that movie either. 한 번 더요. I haven't seen that movie either. 이렇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하려면 실제로 원어민이 사용하는 문장들을 배우면 좋고요. 그냥 이거는 이거다 라고 외우는 것보다 주어 동사부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영어의 구조와 소리를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쉽고 친절하게 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10개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장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영어로는 I feel terrible today. I feel terrible today.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feel이란 동사를 사용해서 나의 기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I feel 그 다음에 뭐 good 하면 좋은이지만 여기서는 bad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을 가진 terrible 뭐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끔찍한, 아주 안 좋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I feel terrible 하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뒤에는 today, 오늘을 넣었죠? 그래서 오늘 기분이 몹시 좋지 않네요 라고 할 때는 I feel terrible today.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듯한 느낌을 같이 한번 감정이입해서 느껴보면서 얘기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feel terrible today. 여기 있는 terrible. 이게 중요한 단어니까 꼭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겁내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우리가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don't 이거를 문장 가장 앞에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보통은 don't eat, don't go 이렇게 의미를 가진 동사들을 넣는 게 일반적이죠. 가지 마, 먹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겁내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scared 이거는 겁을 내다가 아니라 겁먹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비동사를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be scared 이렇게 해야지 겁을 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겁내지 마세요. 이거는 영어로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죠. 앞에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지 않나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Don't interrupt me. Don't interrupt me.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앞에 don't 이걸 써주면 되는데 그냥 밋밋하게 하기보다는 강세를 주면서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Don't interrupt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Don't interrupt me 이렇게 해줘야지 더 자연스러운 게 되겠죠. 여기서는 방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interrupt 이 동사를 사용했고요. 저를 방해하지 마세요. 영어로 하면 Don't interrupt me. Don't interrupt me.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1초 막 진짜 못 잘 때 있잖아요. 막 3시간, 4시간 자서 좀 잠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 한숨도 못 잤다. 이거는 영어로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I couldn't sleep a wink. I couldn't sleep a wink. I can't 이러면 나는 할 수 없다고요. I couldn't. 이거는 뭐 가능성을 뒤로 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뒤로 빼서 할 수 없었어요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I couldn't. 할 수 없었다. 강세를 꼭 주면서 얘기해 주세요. I couldn't. 그 다음에 잠을 자다라고 해서 sleep을 사용했는데 그냥 sleep가 아니라 sleep a wink. 우리 윙크 한다고 하죠. 한쪽 눈을 깜빡이는 거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눈을 깜빡이는 이런 가벼운 아주 정말 짧은 잠조차 자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숨도 잘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couldn't sleep 하면 그냥 못 잤어요 라는 의미가 되지만 한숨도 못 잤어요.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해 주기 위해서 I couldn't sleep a wink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자, 정말 못 잤을 때 강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I couldn't sleep a wink. 한 번 더요. I couldn't sleep a wink. 이렇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문장은요. 너가 최고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죠.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 are. 당신은 뭐뭐입니다. 보통 축약형으로 많이 쓰죠. You are. 따로 하기보다는 your. Your. 이렇게 한꺼번에 써주시면 되고요. 최고.
이거는 best입니다. 보통 앞에 더를 붙여서 the best 이런 형태로 많이 쓰죠. 좋은은 good, 더 나은 건 better, 최고는 best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친구가 있을 때는요. You're the best. 야, 네가 최고다. 뭐 정말 큰 도움을 받았거나 내 마음에 꼭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사용하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엄지를 올리면서 You're the best. 한 번 더요. You're the best. 자, 그리고 그는 제 최고의 친구예요. 여기서도 최고의 친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앞에서 배운 best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He's my best friend. He is my best frien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You are. you에 걸맞는 비동사는 are인데요. he는 i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생각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영어 문장을 만드는 속도와 자연스러움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 줄여서 his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he is.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My best friend. 나의 최고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제 최고의 친구입니다. He is my best friend. He is my best frien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 시험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냥 시험이 쉬웠어요. 이거는 비동사를 사용해서 말해줄 수 있는데 비교적이라는 의미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The exam was relatively easy. 이렇게 하고 있죠. The exam, 그 시험을 주어로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쉬워요 라고 하면 is easy. is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과거로 한번 떠나볼게요. 시험은 내가 이미 보고 난 이후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쉬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is의 과거 형태 was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The exam was easy.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인데요. 여기다가 의미를 추가하는 relatively 이걸 넣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상대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어떤 사물이나 이런 시험 같은 추상적인 느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더 크거나 작거나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좀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웠네. The exam was relatively easy. 이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호텔을 갔는데 보통 나는 10만 원의 호텔을 묵었는데 여기는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네. This hotel is relatively cheap. 이 호텔이 비교적 저렴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relatively 이 표현 하나 사용해서 여기저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장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어쩐지 피곤해 보이더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한 겁니다. I couldn't sleep a wink.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No wonder you're tired. You're tired. 너는 피곤해 라는 거에 앞에 no wonder 이거를 더했는데요. No wonder는 궁금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it's no wonder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냥 가볍게 no wonder 이걸 하나의 패턴처럼 많이 사용해요. 궁금하지 않다는 건 뭐죠? 그만큼 당연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네가 피곤한 것도 당연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어쩐지 피곤해 보이더라. 이렇게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뭔가 궁금증이 해소됐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 강세 중에서 no wonder, 그 다음에 you're tired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젯밤 일한다고 밤샜다고? No wonder you're tire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도 여러분들 이 no wonder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신 다음에 뒤에 문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No wonder you're tired. 이렇게 말이죠. 갑자기 빵긋빵긋 웃고 행복해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나 복권 1등 당첨됐어. No wonder you're happy. 네가 행복한 거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니네. 야, 누가 봐도 행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바꿔가면서 말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9번째는요. 곧 요가 수업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영어로 I'm planning on joining a yoga class soo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plan, 이게 계획하다죠. 그래서 I'm planning, 나는 계획 중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I'm planning on ing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도 요가 클럽, 이 요가 수업에 등록하다란 말을 join a yoga cla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통 어떤 클래스나 클럽에 가입하다라고 할 때 join 이 동사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joining a yoga class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이라는 시간적 계획, 아주 가깝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soon을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조금 나눠보면 첫 번째, I'm planning on, 나 지금 계획 중이야. 뭐를 계획 중이죠? Joining a yoga class, 요가 수업에 등록하는 거 말이지. 그리고 그게 곧이니까 soon. 어순이 한국어와 비교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진짜 번역하듯이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획 중인 거, 그럴 계획이야 라고 하고 있을 때 I'm planning on ing 이 패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나 요가 클럽 등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I'm planning on joining a yoga class soon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할 때는요, 속도를 좀 낮춰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보자 때 I'm planning on joining a yoga class soon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했고요.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하면서 발음이 뭉개지는 것보다 좀 천천히 하되 멜로디 지켜주시고 의미 단위 지켜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비슷한 문장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책을 더 많이 읽을 생각입니다. 이 생각입니다라는 것도 어떤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해 줄 수 있겠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월 1일 새해가 다가오죠. 그때 딱 쓰기 좋은 편입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m planning on reading more books this year. 첫 번째, 내가 생각 중이고 계획 중인 걸 말할 때 I'm planning on 어떤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동사 ing 형태 써주셔야겠죠? 책을 읽다가 read a book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권이 아니라 더 많은 책들을 읽다라고 해서 reading more books 이렇게 써요. 한 번 더 해볼게요. reading more books 그리고 그게 올해니까 this year 곧 그러면 soon 올해는 this year 이렇게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시간 표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내일 말할 때 tomorrow, 오늘은 today, 올해는 this year 이런 식으로 바로 1초 안에 나온다면 나중에 문장 만들 때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문장이 빠르게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단위별로 해볼까요? 나는 계획 중입니다. I'm planning on 더 많은 책을 읽는 거 reading more books 올해는 this year 이렇게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쭉 이어서 가볼게요. I'm planning on reading more books this year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주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요즘 가을인데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일상적인 문장 바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으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떤 문장을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문장을 하나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부터 해볼까요? 영어로 It's very hot these days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날씨 얘기할 때 the weather is라고 시작해도 되지만 정말 간단하게 it is 줄여서 it 이거 많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It's sunny, it's cloudy, it's windy 이런 식으로 말이죠.
더우는 hot. 아주 더워요. It's very hot. 물론 it's too hot.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very hot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즘이라고 하면 these day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 어떻게 되죠? It's very hot these days. 한 번 더요. It's very hot these days. 이렇게 문장 기억해 두시면 여름에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시간 흘러서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12월만 돼도 좀 더 추워져서 정말 달달달 떨 수도 있습니다. 가을 없어지고 바로 겨울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Oh, it's very cold these days. 단어만 바꿔서 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10가지 표현을 준비했고요. 하나씩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 영어 자신감 생겨서 나중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도 말할 수 있어. I can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너무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그냥 감기 정도. 그 정도에서 제가 콜록콜록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에게 약간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 You should see a doctor. You should see a doctor.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는 should를 사용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 이 정도의 의무감은 아니고요. 뭐뭐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해봐. 이런 느낌이 should라고 볼 수 있겠죠. You should. 만약 진짜 강력하게 너 꼭 가야 돼. 너 가기 싫어도 무조건 가. 이렇게 하고 싶다면 you have to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볍게 should를 사용해 볼게요. You should. 그리고 병원에 가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Go to the hospital. 이거는 진짜 질병, 정말 아프고 큰 병일 때 병원에 가는 거고요. 진찰받으러 가는 가벼운 질병은 see a doctor. 이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너 감기야? 기침 좀 하네. 이럴 때는 You should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이 정도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제가 기침한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가장 좋다고요? You should see a doctor.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꿔볼까요? How often do you eat out? 요거 빈도수 말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나 자주가 How often.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Do you. 이걸 같이 엮어서 How often do you 패턴. 제가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헬스장에 가세요? 얼마나 자주 외식하세요? 영어 공부는 얼마나 자주 하세요? 등등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식하다만 알고 있으면 끝나겠죠? 외식을 하는 건 밖에 나가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다의 eat, 바깥으로 나가는 out, eat ou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길어 보이지만 얼마나 자주 뭐뭐 하세요? How often do you? 외식하다 eat out 완성되죠. How often do you eat out? 얼마나 자주 외식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How often do you eat out? 그렇죠. 세 번째는요. 매운 음식 좋아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매운 음식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매운 음식점에 데리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못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미리 한번 물어봐 주세요. Do you enjoy spicy food? 물론 like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enjoy 동사도 많이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좀 즐겨 먹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순수하게 좋아합니까? 라고 하면 like도 괜찮아요. Do you like? 혹은 Do you enjoy? 두 개 다 좋아요. 거기다가 매운 음식 약간 중간에 된소리처럼 많이 발음돼요. spicy보다는 spicy 약간 강세 주다 보니까 된소리처럼 많이 됩니다. spicy food 하면 매운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외국인들은 매운 음식 잘 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떡볶이가 맛있어도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Do you enjoy spicy food? 만약 yes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아는 매운, 맛있는 매운 식당을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Do you enjoy spicy food?
나중에 대답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enjoy spicy food. 혹은 I don't enjoy spicy food.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즐겁게 놀고 헤어질 때 bye bye 라고 한 다음에 I had a great time today. 이 정도 인사말 넣어주시면 아주 적절합니다. 보통 가지다라는 의미로 have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어떤 신체적 특징을 가지거나 질병을 가지거나 좋은 시간을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형인 had를 사용해서 I had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today를 붙여서 I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had a great time today. I had a great time today.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Say hello to your family. 안부 전하다. 특정한 단어가 딱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say hello to 이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어려운 단어 하나 이렇게 외우면 간편하긴 하겠지만 나중에 활용성도 떨어지고 쉬운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걸 조합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게 말할 수 있고 상대방도 훨씬 더 알아듣기 쉽거든요. 그래서 say hello to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입니다. 당신 가족들한테 안부를 전하는 거니까 say hello to your family. 당신의 아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Say hello to your son. 철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Say hello to 철수. 이런 식으로 대상만 바뀌면 돼요. 한 문장만 기억하면 정말 이게 10문장, 20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꿔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제 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약간 이런 말투로 Say hello to your family. 조금 오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약간 말투, 실전처럼 바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거 검은색으로 있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쇼핑을 하는데 다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검은색이 딱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Do you have this in black? Do you have 어떤 물건 in 특징? 규칙처럼 외워두셔도 괜찮지만 사실 나중에 까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장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Do you have this in red, blue, black, white 이런 식으로 색깔만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Do you have 가지고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면 뭐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내가 찾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가서 보통 처음에 물어보죠. 뭐 이거 있나요? 저거 있나요? 아니면 뭐 사진 보여주면서도 묻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Do you have this입니다. 거기다가 색깔까지 넣는다면 인색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검은색이니까 in black. Do you have this in black? 한 번 더요. Do you have this in black?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내가 파랑색이 마음에 든다. Do you have this in blue? 초록색이 마음에 든다. Do you have this in gree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우리 별일 아니다란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상대방이 너무 큰 걱정을 하면 별일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Don't worry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하지 마 라고 할 때 don't. 보통 먹지 마, 가지 마. 뭐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데요. 걱정하다를 붙이면 반대가 되죠. 걱정하지 마. 당당하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Don't worry. 이런 식으로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째로 외워주세요. It's not a big deal. 큰 일이 아니다.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낫의 강세 주면서
It's not a big deal. not과 어가 마치 한 단어처럼 not a.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별일 아니야. It's not a big deal. It's not a big deal.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죠. 걱정하지 마. 별일 아니야. 어떻게 된다고요? Don't worry. It's not a big deal.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요리에 관해서는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When it comes to cooking, my mom is the best. 우리 엄마가 최고야. My mom, 뭐뭐이다, is, 최고는 the best. My mom is the best.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엄마가 모든 분야에서는 뭐 최고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요리를 잘 하시는데 운동을 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좁혀주는 느낌으로 할 때 when it comes to를 쓸 수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그러면 동사의 ing, cooking, 요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엄마가 최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대해서는 이라고 어떤 이 분야를 조금 더 좁혀줄 때 when it comes to cooking. 자, 다 같이 해볼게요. 엄마가 최고는 최고인데 그냥 최고가 아니라 요리에 관해서는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When it comes to cooking, my mom is the best. 한 번 더 해볼까요? When it comes to cooking, my mom is the best. 좋습니다. 9번째는 그녀는 동물들과 잘 어울려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나 동물들과 잘 어울리거나 잘 다루거나 어떤 사물들을 잘 다룬다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단어만 보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바로 She has a way with animals. 내가 알고 있는 건 way는 길이니까 그녀는 길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have a way with 이거를 통째로 뭐를 잘 다룬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는 단어로 엮은 문장들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들리면 정말 헷갈리기 쉽거든요. 분명히 아는 건데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이런 것부터 내가 내 문장으로 만드시면 나중에 듣기 실력이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has a way가 들렸는데 뒤에 animal, 동물들을 잘 다룬다는 거구나. 한번 듣고 한번 이해해 놓으면 나중에 만났을 때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소리내서 얘기해 보세요. 그녀는 동물들과 잘 어울립니다. She has a way with animals. 한 번 더요. She has a way with animals. 그렇죠?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정오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 확실해? 뭔가 물어보는데 야, 너 확실하니? 너 진짜야?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할 때 원어민들은 이 표현 많이 사용합니다. Are you sure you can be there by noon? 네, 좀 기니까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패턴. Are you sure? 확실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I'm sure. 저 확실해요. I'm not sure. 확신하지는 못하는데요. Are you sure? 너 확신하니? 이렇게 평서문, 부정문, 의문문으로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고요. 뒤에는 그냥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확실한지 묻는 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 단위는 You can be there. 보통 go there이라고 가다라고 하는 go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거 확실하니, 가서 도착해서 있는 게 확실하니라고 해서 비동사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터미네이트에 보면 이런 대사 있죠. I will be back.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come을 쓰지 않고 여기서도 비동사 사용해서 돌아와서 너의 근처에 있는 상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비동사가 이렇게 많이 활용될 수 있으니까 활용된 문장들 많이 만나보고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매일 미니멀 영어 함께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you can be there. 너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 도착해서 있을 수 있는 거 확실해 라고 묻고 있고요. 마지막 데드라인을 의미하는 by,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진 by가 등장해서 by noon, 정오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해볼게요. 너 확실해? Are you sure? 너 거기 도착하는 거 You can be there. 정오까지 말이야. By noon. 이런 식으로 어순이 조금 다르죠?
이 어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천천히 하나씩 가보면 Are you sure you can be there by noon? 이런 식으로 영어의 어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퀴즈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처음 했던 거죠. it를 사용해서 문장 쭉 이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한번 써보고 말해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기억날 겁니다. 이 문장뿐만 아니라 10문장 중에 정말 내 스타일인 거 같이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따라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